여러분, 지금 정말 황당해요. 시어머니가 미쳤어요. 저희 건물을 팔았어요. 30억이 사라졌어요. 응, 미쳤지. 나는 미친 척을 했어. 너희는 진짜 범죄를 했고, 요양원 협박 녹음, 위조 유언장, 며느리의 일기장, 30억 유산 앞에서 누가 진짜 미쳤을까요? 답은 3개월 전, 거기서 시작됐습니다. 저는 이말자, 72입니다. 30년, 17시간, 400개, 이 숫자들이 제 인생이었죠. 남편 죽고 30년, 하루 17시간 도시락 400개, 그렇게 모은 돈으로 건물을 샀어요. 강남역 3분 거리, 30억이었습니다. 아들이 편하게 살겠다. 아들이 울면서 말했어요. 엄마, 명의만 잠깐 빌려줘. 세금 때문이야. 저는 믿었습니다. 가족을 믿었어요. 30년 피땀 어린 건물, 단 한 번의 눈물에 넘겨줬습니다. 명예 이전 3개월 후, 며느리가 손님 앞에서 제 팔을 잡았어요. 작게 속삭였죠. 어머니, 건물주 코스프레 그만하세요. 쪽팔려요. 그날 밤, 서랍은 조용히 열렸습니다. 모든 비극은 그 안에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딱 한마디 했어요. 어머니, 쪽팔려요.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명예 이전 후 일주일, 며느리가 달라졌어요. 어머니, 네, 빨래 말인데요. 왜? 제 디올 옷이랑요. 어머니 옷이랑 섞으면 안 돼요. 30년 동안 아들 옷 빨래했죠. 디올이 뭔지도 몰랐어요. 알았어. 새벽 5시, 저는 제 빨래를 했습니다. 물소리도 죽이면서 며느리가 깰까봐. 한 달 후, 며느리가 친구들을 불렀어요.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났죠. 차라도 내오려고 나갔어요. 며느리가 제 팔을 잡았어요. 손님들 앞에서 작게 속삭였죠. 어머니, 손님들 앞에서요. 건물 얘기 절대 하지 마세요. 나이 든 건물주는요. 쪽팔리거든요. 쪽팔리다. 그 단어가 박혔습니다. 가슴에. 손님들 앞에서 며느리가 말했어요. 저희 투자로 건물 샀어요. 남편 감각이 좋아서요. 완전 대박 쳤죠. 남편의 투자 감각이라니. 아들은 백수로 3년 놀았어요. 겨우 작은 회사 들어갔죠. 그날 저녁, 며느리는 인스타 라이브를 켰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건물관리 팁이요. 20대 건물주의 노하우. 실시간 시청자 3,000명. 댓글이 올라왔죠. 언니 대단해요. 비결 알려주세요. 저도 건물주 되고 싶어요. 며느리 인스타그램.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드디어 우리 부부 건물주. 자수성가 20대 건물주. 30억짜리 월세만 600만 원. 열심히 살았더니 꿈을 이뤘어요. 자수성가. 30년 피와 땀으로 만든 건물이 며느리 입에서는 자수성가가 됐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12시, 1시, 2시, 3시, 눈을 감으면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어요. 쪽팔려요. 새벽 4시, 포기하고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굽은 허리, 갈라진 손, 희끗한 머리카락. 이게 왜 쪽팔린 거지? 떠올랐어요. 아들이 5살 때, 엄마 나 커서요. 돈 많이 벌어서요. 엄마 편하게 해줄 거야. 손가락 걸고 약속했던 그날. 아들이 대학 합격했을 때, 엄마 고생 많았어. 이제부터 내가 엄마 챙길게. 안아주던 그 순간, 그 아이가 지금 제게 쪽팔리다고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며느리가. 아들은 말리지 않았어요.
명예 이전 6개월 차.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니, 이제 월세 관리요. 저희가 할게요. 복잡한 거 어떻게 해요? 매달 용돈처럼요. 한 30만 원? 용돈. 월세 600만 원 중에서 30만 원. 그달부터 제 통장에는 딱 30만 원만 입금됐어요. 3개월이 지났을 때 며느리가 명품백을 바꿨어요. 에르메스, 샤넬, 루이비통, 매주 새로운 가방. 아들도 차를 바꿨죠. BMW에서 벤츠로. 뭔가 잘못됐어. 어느 날 며느리가 외출했어요. 서재에 들어갔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죠. 들키면 안 돼. 첫 번째 서랍, 잠겨 있었어요. 두 번째 서랍, 열렸습니다. 파일 10개, 하나씩 확인했어요. 세 번째 파일, 임대차 계약서, 숨이 막혔습니다. 월세 600만 원, 보증금 1억, 통장 사본을 봤어요. 매달 15일, 200만 원씩 3번, 총 600만 원이 며느리 통장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570만 원을 가로챈 거죠. 손이 떨렸습니다. 옆에 또 다른 서류가 있었어요. 담보대출 계약서, 건물 주소, 제 건물이었어요. 대출 금액 3억 원, 명의자 며느리, 대출 실행일 6개월 전, 명예 이전하자마자 곧바로 담보대출을 받은 거예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다음 서류, 사업자 등록증, 며느리 이름, 업종 온라인 쇼핑몰, 자본금 3억 원, 아들 통장 거래 내역, 담보대출 3억 입금, 자본금 1억 5천 이체, 개인 계좌로 1억 5천 이체, 3억을 둘이서 나눠 가진 거였어요.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았죠. 처음부터 다 계획이었구나. 며느리가 돌아왔을 때 조용히 물었어요. 월세를 내가 다 가져갔지. 담보대출 3억도. 며느리는 태연했습니다. 어머니, 명의가 저희 건데요. 당연히 저희 돈이죠. 30만 원도 감사해야지. 왜 이러세요? 아들이 퇴근했습니다. 민수야, 네 엄마. 너 담보대출 받았지? 내 건물에. 엄마, 그게 3억? 명예 이전하고 바로. 침묵. 대답해봐. 사업 자금이 필요했어요. 내 동의는? 명의가 제 거니까. 며느리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여기 이제 저희 집이에요. 법적으로도 저희 집이고요. 어머니가 사시는 것도 저희가 허락한 거예요. 계속 이러면 뭐, 나가셔야죠.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는 처음부터 며느리와 함께 나를 속인 거구나. 제가 나가야 할 곳은 그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나를 보내려 했던 곳, 요양원이었으니까요. 며느리는 치밀했습니다. 이번엔 119였습니다. 저를 정신병자로 만들 계획이었죠. 그날 밤 법무법인에 전화했습니다. 증여했던 건물이요. 다시 되찾을 수 있나요? 증여세 신고는요? 아직 안 했어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그럼 가능합니다. 증여 취소 소송이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 동시에 진행하죠. 담보대출도 무효화 가능해요. 증거가 필요하겠죠? 네. 건물 매입 당시 통장 내역, 세금 납부 증명서, 공사비 영수증, 모든 돈이요. 어머님 통장에서 나갔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다 있어요. 이미 스캔해뒀어요. 완벽하시네요. 소송 준비 시작하겠습니다. 단, 가족관계는요. 완전히 깨집니다. 시간이 최소 1년은 걸려요. 1년 동안 저 사람들과
같이 살 수 없어요.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대담해졌어요. 어머니, 집안일 좀 해주세요. 월세 30만 원만 받고 빈둥거리시면 안 되죠. 무슨 일을? 설거지, 청소, 빨래. 당연한 거 아니에요? 민준이도 돌봐주세요.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설거지, 청소, 빨래, 손주 돌보기 전부 제 몫이 됐어요. 가사도우미가 됐습니다. 아니, 그보다도 못했죠. 가사도우미는 돈이라도 받으니까요.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밤, 손주를 재웠어요. 화장실을 가는데 며느리 방에서 전화 통화 소리가 났죠. 문틈으로 새어나왔어요. 네, 119 상담센터 맞죠?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핸드폰 녹음 기능을 켰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어떻게든 녹음을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가 정신이 좀 치매 같아요. 요양원 절차가요. 어떻게 되나요? 어떤 증상이신가요? 말도 이상하고요. 행동도 이상해요. 혼자 중얼거리기도 하고요. 보호자 2인동에 있으시면요. 보호 조치 가능합니다. 본인 동의 없이도요? 네. 정신감정서 첨부하시면 됩니다. 아, 감사합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제 손이 떨렸어요. 온몸이 얼어붙었죠. 치매 신고, 보호 조치, 본인 동의 없이 그 단어들이 맴돌았습니다. 며느리는 또 다른 번호로 전화했어요. 언니 나야. 시어머니 요양원요. 알아봤어. 생각보다 쉽대. 정신감정만 받으면 강제 입원도 가능하대. 진짜? 그럼 너 완전 자유로워지겠네. 응. 시어머니 재산도 법적으로 우리가 관리하는 거지. 성년후견인 신청하면 된대. 정신이 온전치 않다는 진단서만 있으면 돼. 오, 완벽하네. 그럼 건물도 완전히 너희 거네? 당연하지. 어차피 명의도 우리 거고 시어머니 정신도 이상한 거로 만들면 법적으로 문제 없어. 요양원 비용도 시어머니 재산에서 나가는 거니까 우리 돈 하나도 안 들고. 너 진짜 머리 좋다. 그쵸? 이미 변호사랑 상담도 했어. 법적으로 문제 없대. 녹음을 멈췄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온몸이 얼어붙었죠. 나를 정신병자로 만들어서 요양원에 가두고 성년후견인 신청해서 재산을 빼앗으려 했던 거예요. 다 계획적으로 변호사 상담까지 받아가면서 다음 날 며느리가 외출했어요. 방을 조사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서랍을 열었어요. 첫 번째 서랍, 작은 녹음기가 3개. 재생해봤어요. 전부 119 상담, 요양원 상담, 정신병원 상담 내용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여러 곳에 문의하며 가장 쉬운 방법을 알아보고 있었어요. 두 번째 서랍, 노트에 메모가 있었어요. 보호자 2인동의 시, 강제 입원 가능, 정신감정 3군데, 병원 상담 완료, 성년후견인 신청 절차, 법원 서류 준비 중, 요양원 비용 월 300, 시어머니 통장에서 자동이체 설정, 세 번째 서랍, 정신감정 신청 방법, 출력물이 있었어요. 어떤 병원에서 어떤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어떤 증상을 보고해야 치매 판정을 받을 수 있는지 상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네 번째 서랍, 노인 재산관리 위임장, 양식이 여러 장, 제 이름과 주민번호가 이미 타이핑되어 있고 제 도장만 찍으면 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게 계획적이었습니다. 한두 달 전부터 치밀하게 준비한 거예요. 책상 서랍에서
더 충격적인 걸 발견했어요. 며느리 일기장. 최근 날짜를 펼쳤습니다. 9월 15일. 시어머니 요양원 보내는 거 거의 다 준비됨. 변호사 말로는 정신감정만 받으면 바로 가능하대. 한 달 안에 처리 목표. 요양원 가면 우리 완전 자유. 건물도 완전히 우리 거. 9월 22일. 시어머니 요즘 이상한 행동 많이 함. 이거 증거로 쓸 수 있을 듯. 동네 사람들한테도 시어머니 정신이 이상하다고 미리 얘기해둠. 나중에 증인 필요할 수도. 9월 30일. 남편이랑 상의함. 다음 달 중순쯤 정신병원 데려가기로. 병원 예약도 해둠. 의사 선생님한테 미리 상황 설명했더니 협조해 주신대. 손이 떨려서 일기장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의사까지 매수한 거예요? 이미 정신병원 의사와 짜고 진단서를 받기로 약속한 거였어요. 핸드폰으로 모든 걸 찍었습니다. 녹음 파일은 복사했고 메모와 일기장도 전부 찍었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죠. 나를 죽이려 하는구나. 요양원 보내서 빨리 죽게 만들려는 거구나. 결심했습니다. 싸워야 해. 이제 제대로 싸워야 해. 탐정사무소에도 연락했습니다. 며느리 외도 조사도 부탁드려요. 며느리가 자주 늦게 들어오고 옷차림이 화려해진 것도 수상했거든요. 일주일 후 탐정이 보내온 사진들. 며느리가 제주도 호텔에서 낯선 남자와 함께 있는 모습, 수영장에서 키스하는 장면, 레스토랑에서 손잡는 모습, 호텔 객실로 함께 들어가는 장면, 외도 증거까지 확보됐어요. 솔직히 이건 부차적이었습니다. 진짜 무기는 요양원 협박 증거였죠. 변호사에게 모든 자료를 넘겼습니다. 완벽합니다, 어머님. 증여 취소는 물론이고 사기죄, 협박죄, 심지어 허위 정신감정 시도까지 적용 가능합니다. 이건 범죄예요. 소송하면 얼마나 걸려요? 최소 1년. 너무 길어요. 1년 동안 저 사람들이랑 같이 살 수 없어요. 언제 저를 정신병원에 끌고 갈지 모르잖아요. 그럼 건물을 파시는 게 가장 빠릅니다. 실소유권 분쟁을 법원에 공시하고 가처분 신청하면 매각 가능해요. 금매로 내놓으면 2주 안에 처리 가능합니다. 좋아요. 그렇게 하세요. 며느리 방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던 중 금고 깊숙한 곳에서 또 다른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손에 든 그 종이를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유언장 초안. 제 이름으로 작성됐어요. 제 필적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제 글씨를 흉내낸 흔적이 역력했죠. 내용은 이랬어요. 나 이말자는 정신이 온전하고 신체 건강한 상태에서 이 유언장을 작성한다. 나의 전 재산을 손주 민준에게 상속한다. 단, 민준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며느리 김지우가 재산을 관리한다. 아들에게는 상속하지 않는다. 옆에 메모지가 붙어 있었어요. 필적 연습 더 필요. 도장은 어떻게 구하지? 병원에서 유언장 작성했다고 하면 될 듯. 증인 2명 필요. 병원 간호사 매수. 손이 떨렸습니다. 며느리는 제 유언장을 위조하려고 계획하고 있었어요. 치밀하게 병원에서 작성한 것처럼 꾸미고 증인까지 매수하려고 한 거예요. 법무사에게 급히 연락했어요. 이거 심각한 범죄입니다. 유언장 위조 시도. 이건 5년 이상 징역감이에요. 게다가 어머님이
돌아가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죠. 왜 이런 걸 만들었을까요? 어머님이 돌아가시면 이걸로 재산을 가져가려고 미리 준비한 겁니다. 요양원 보내서 빨리 돌아가시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 위조 유언장으로 전 재산을 가져가려던 거죠. 내가 죽길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요양원에 보내서 빨리 죽기를 바랐던 거였습니다. 그날 밤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나는 70년을 살았어. 하지만 내 인생을 산 적은 없었어. 남편 위해서, 아들 위해서, 이제 마지막은 나를 위해 살고 싶어? 일주일 후 법원 가처분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을 만났어요. 이 건물 2주 안에 정리하고 싶어요. 2주요? 그럼 시세보다 최소 5억은 낮춰야 하는데 괜찮아요. 그렇게 하세요. 빨리 처리하는 게 중요해요. 명의자 동의는 받으셨어요? 법원 가처분 허가 받았어요. 이거면 되죠? 아, 그럼 문제 없네요. 바로 매물 올리겠습니다. 사흘 후 첫 번째 계약자가 나타났어요. 현금 부자, 금매면 25억에 바로 계약할게요. 좋습니다. 계약금 3억이 제 통장에 들어왔을 때 눈물이 났지만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이제 시작이야.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야. 잔금날 오전 10시 핸드폰 알림이 울렸습니다. 입금 22억 원. 잔금이 들어왔어요. 30억 건물을 25억에 급매했지만 마음은 가벼웠어요.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30년 인생의 흔적들, 아들 어릴 적 사진, 남편과의 추억, 제가 모은 물건들, 하나하나 박스에 담으며 눈물이 났어요. 손주 민준이가 들어왔어요. 할머니, 뭐해요? 민준아, 할머니 이사가 어디? 바다 있는 곳. 저도 갈래요. 민준이는 엄마랑 살아야지. 싫어요. 할머니랑 살고 싶어요. 민준이를 안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오후 3시 며느리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거실에 쌓인 박스들을 보고 비명을 질렀어요. 어머니, 이게 뭐예요? 짐 싸는 거야. 나 이사가. 왜요? 갑자기 왜? 건물 팔았거든. 뭐라고요? 며느리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어떻게 제 허락도 없이 내 건물이니까 명의가 제 건데요. 실소유주는 나야. 법원 허가도 받았어. 이게 무슨 소리예요? 건물을 팔았다고요? 응. 25억에. 잔금 오늘 다 들어왔어. 2주 후면 우리 다 나가야 해. 아들이 퇴근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왜 이렇게 난리예요? 거실 테이블에 조용히 놓았습니다. 제주도 호텔 키스 사진 10장, 요양원 협박 녹음 USB, 담보대출 계약서 사본, 위조 유언장 초안, 며느리 일기장 복사본, 정신병원 예약 확인서. 지우야, 이게 다 뭐야? 아들이 서류들을 하나씩 집어들었어요. 며느리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게 아니라. 뭐가 아닌데?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유언장까지 위조하려 했어? 내가 죽길 기다렸구나. 요양원 보내서 빨리 죽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 가짜 유언장으로 전 재산을 가져가려던 거지. 어머니, 오해예요. 오해? 여기 내 일기장에 다 써 있는데? 시어머니 요양원 보내면 우리 완전 자유. 빨리 처리해야지. 이게 오해야? 아들을 돌아봤습니다. 민수야, 너도 알고 있었지? 담보 3억 잡고 요양원 보내고 재산 빼돌리는 거, 유언장 위조하는 것까지 처음부터 다 계획이었지?
엄마, 나는 뭐, 몰랐다고? 내 통장에 1억 5천 들어온 거 나 다 알아. 너희 둘이 담보대출 3억을 나눠 가진 것도 알고 월세 570만 원 가로챈 것도 알아. 나를 정신병자로 만들어서 요양원에 보내려 한 것도 다 안다고. 엄마,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면 다야? 너희가 나한테 한 게 뭔데? 내 건물 빼앗고 내 돈 가로채고 나를 정신병자로 만들려 하고 심지어 유언장까지 위조하려 했잖아. 며느리가 소리쳤어요. 어머니, 이러시면 완전히 인연 끊는 거예요. 다시는 손주 못 봐요. 그래,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손주보다 내 목숨이 더 소중해. 너희가 나를 죽이려 했잖아. 요양원 보내서 빨리 죽게 만들려고 했잖아. 그런 사람들한테 내가 왜 손주를 보러 가야 해? 뭐라고요? 너희가 노인을 뭘로 봤는데 그냥 없애야 할 찜? 빨리 죽어야 재산 가져갈 수 있는 장애물? 나도 사람이야. 살고 싶어. 너희 손에 죽고 싶지 않아. 며느리가 울먹였어요. 어머니, 진짜 오해예요. 저는 그냥 뭐, 정신병원 예약한 것도 오해야? 의사 매수한 것도 오해야? 유언장 위조 연습한 것도 오해야? 침묵. 너희 둘 다 공모자야. 처음부터 계획이었어. 담보 잡고, 요양원 보내고, 재산 빼돌리고, 내가 죽으면 위조 유언장으로 마무리. 완벽한 계획이었지? 아들이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늦었어. 건물은 이미 팔렸고, 2주 후면 우리 다 나가야 돼. 며느리가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우리 어디 가서 살라고요? 손주는요? 민준이는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해. 나도 이제 내 인생 살아야지. 다음 날, 부동산 앞에서 며느리와 마주쳤습니다. 잔금 서류를 받는 저를 보며 며느리가 악을 썼어요. 시어머니, 후회하실 거예요. 우리 잘 사는 거 보면 분명 후회할 거라고요. 저 경찰 신고할 거예요. 신고해. 나도 신고할 거니까. 요양원 협박, 유언장 위조 시도, 노인 학대. 어느 게 더 무거운 죄인지 보자. 담담하게 계속 말했습니다. 쪽팔림은 이제 내 몫이야. 30억 건물주라고 인스타에 떠들어댔잖아. 자수성가 20대 건물주라며 라이브 방송까지 하고 팔로워 1만 명 모았잖아. 그게 어쨌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건물 사라지고 전세도 못 사는 신세 되면 그때 인스타에 뭐라고 쓸래? 시어머니가 건물 빼앗아 갔어요. 하면 사람들이 믿을까? 아니면 우리 집 시어머니 미쳤어요. 계속 외쳐봐. 며느리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세상이 내 편이 될 테니까. 요양원 협박하고 유언장 위조하려던 며느리보다는 미친 시어머니가 더 동정받거든. 언론에도 제보할 거야. 며느리의 노인 학대, 요양원 협박과 유언장 위조 시도. 제목으로 손주 민준이가 달려왔어요. 할머니, 어디 가요? 가지 마요. 마지막으로 안아주며 속삭였습니다. 민준아, 할머니는 바다 보러 가. 크면 알게 될 거야. 할머니가 미치지 않았으면 죽었을 거라는 걸. 내가 20살 되면 할머니가 모든 걸 설명해 줄게. 그때까지 건강하게 자라. 할머니, 울지 마. 할머니는 도망가는 게 아니야. 사는 거야. 살아남는 거야. 현관문을 나서는데 뒤에서 며느리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등 돌려 나오는 제 그림자가 유난히 길었어요. 그 그림자를 보며 생각했죠. 이제 시작이야.
진짜 내 인생은 이제부터야. 남해 바닷가 마을. 10평짜리 원룸. 창문을 열면 바다가 보여요. 첫날 아침. 파도 소리에 눈을 뜨고 창문을 열었을 때 혼자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하하. 미쳤다는 소리 들으면서 여기까지 왔네. 그래, 내가 미쳤지. 미치지 않았으면 죽었을 거야. 70년 인생 처음으로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 제 공간. 아침 7시에 일어나도, 9시에 일어나도, 심지어 낮 12시에 일어나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아요. 밥을 먹든 안 먹든, TV를 보든 안 보든, 제 마음이에요. 아침마다 커피를 내려요. 30년간 제대로 앉아서 커피 마셔본 적이 없었거든요. 항상 서서 후루룩 마시고 일터로 달려갔죠. 이제는 베란다에 앉아 천천히 커피를 음미해요. 수평선을 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좋다. 이게 내 인생의 첫 휴가네. 시장에 가면 상인들이 인사해요. 이말자 씨,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호호, 바닷바람 쐬러요. 얼굴이 좋아졌어요. 처음 왔을 때랑 완전 다르시네. 그런가요? 그럼요. 처음엔 뭔가 불안해 보이셨는데, 이제는 편안해 보여요. 이제야 좀 쉬게 됐나 봐요. 오늘 고등어 싱싱한데, 하나 가져가세요. 얼마예요? 그냥 드릴게요. 이웃인데. 아니에요. 돈 내야죠. 괜찮아요. 자주 오시니까 단골 할인이에요. 누군가 제 이름을 불러주는 게 이렇게 고마운 일인 줄 몰랐어요. 서울에서는 3년 동안 제 이름을 불러준 사람이 없었거든요. 며느리는 어머니 하며 냉랭하게 불렀고 아들은 아예 부르지도 않았어요. 한 달쯤 지나 동네 할머니들이 찾아왔어요. 이씨, 우리 게이트볼 모임에 안 나올래요? 전 운동 잘 못하는데 괜찮아요. 같이 수다 떨면서 놀면 돼요. 친구들도 생겼어요. 70대에 처음 생긴 진짜 제 친구들 게이트볼하며 깔깔 웃어요. 이말자 씨, 표정 완전 좋아졌네요. 처음 왔을 땐 굳어 있었는데 이제야 좀 풀렸어요. 우리랑 자주 놀아요. 혼자 있으면 외롭잖아. 외롭지 않았어요. 처음으로 외롭지 않았습니다. 한 달쯤 지나 아들에게 문자가 왔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엄마 말이 다 맞았어요. 용서해 주세요. 제발 연락 좀 해주세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한참 후에 또 문자. 엄마, 와이프랑 이혼 절차 밟고 있어요. 엄마가 맞았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래도 답장하지 않았어요. 며느리 인스타를 몰래 봤어요. 계정이 비공개로 바뀌어 있었지만 예전 게시물들은 아직 남아 있었죠. 최근 게시물. 시어머니가 저희 건물을 불법으로 매각하고 연락을 끊으셨어요. 너무 슬프고 힘들어요. 법적 대응 준비 중입니다. 여러분의 응원 부탁드려요. 댓글을 봤어요. 예상과 달랐습니다. 증거 있으면 경찰 신고하세요. 요즘 노인들 이상한 분 많아요. 이런 댓글도 있었지만 며느리분 요양원 협박했다던데 사실이에요? 유언장 위조 시도했다는 거 뉴스 봤어요. 지역 커뮤니티에서 난리 났던데 시어머니가 피해자 아니에요? 월세 가로챈 거 증거 있대요. 며느리가 올린 피해자 코스프레가 오히려 역효과를 낸 거예요. 누군가 요양원 협박 사실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렸고 그게 빠르게 퍼진 거였죠. 구역질이 났지만 동시에 후련했어요. 진실은 밝혀지는구나. 2달이 지났을 때 등기우편이 도착했습니다. 법무사 발신, 유언장 등록 완료 안내, 제가 작성한
진짜 유언장이었어요. 남해로 이사 오자마자 작성했던 거죠. 내용은 이랬습니다. 남해 원룸. 현재 거주지. 손주 민준에게 상속. 성년 도달 시 남은 현금 15억 원 중 10억. 노인복지센터 및 요양원 학대 피해자 지원단체 기부 5억 원. 손주 민준의 교육비. 성년 도달 시까지 신탁. 며느리 김지우 및 아들 이민수. 상속 완전 제외. 며느리의 접근 금지. 사망 후에도 장례 참석 불가. 묘지 방문 불가. 유언 집행자. 법무법인 지정. 며느리가 그 사실을 알고 발광했다는 소식을 동네 할머니에게 들었어요. 서울서 전화 왔던데 며느리라는 사람이 완전 미쳤더라고. 미친 시어머니 하면서 욕하고 소리 지르고 난리 났대. 경찰도 왔다던데? 그래요? 응. 유언장 무효라고 소송 건다던데. 근데 변호사가 소용없대. 어머니가 정신 멀쩡하게 작성한 거라 법적으로 문제 없대. 맞아요. 내가 미쳤죠. 할머니가 놀라 저를 봤어요. 그래서 살았어요. 미치지 않았으면 죽었을 거예요. 요양원 보내져서 죽었겠죠.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이씨, 정말 잘하셨어요. 살아야죠, 일단은. 목숨이 제일 중요해. 어느 날, 손주 민준이 몰래 전화가 왔어요. 할머니, 보고 싶어요. 민준아, 할머니도 보고 싶어. 잘 지내니? 아빠랑 둘이 살아요. 엄마는 집 나갔어요. 그랬구나. 할머니, 엄마가 할머니 욕 많이 해요. 근데 저는 할머니가 좋아요. 할머니가 맞는 것 같아요. 고마워, 민준아. 내가 20살 되면 할머니가 모든 걸 설명해 줄게. 할머니 집 놀러 가도 돼요? 그럼. 할머니가 남의 집 내 이름으로 해뒀어. 크면 내 집이야. 언제든지 놀러와. 진짜요? 응. 너 공부도 열심히 해. 할머니가 장학금도 만들어뒀어. 전화를 끊고 바다를 봤어요. 지금 제게는 월세 120만 원 나오는 작은 상가 건물도 있어요. 급매한 돈 25억 중에서 10억을 지방 소도시에 작은 건물 2채 샀거든요. 월세 수입으로 생활하기 충분해요. 며느리는 모를 거예요. 제가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했는지, 얼마나 계획적으로 복수했는지, 제가 아직도 돈이 이만큼 남았는지. 커피를 마시며 수평선을 봅니다. 세상은 미친 사람 말에 귀를 기울이거든. 이제 내 차례야. 그 말을 속으로 되뇌며 오늘도 웃습니다. 혼자서 이제는 통장보다 하늘을 봅니다. 돈은 30억에서 15억으로 줄었지만 목숨은 지켰어요. 손에 남은 굳은 살. 이제는 자랑이에요. 이 손이 나를 여기까지 데려왔으니까요. 이 손이 나를 살렸으니까요. 혹시 여러분도 내가 미쳤어 소리를 들으며 살고 있나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당신을 지우려는 사람이 있나요? 요양원 협박, 정신병 취급, 재산 빼돌리기, 유언장 위조 당하고 있나요? 그렇다면 기억하세요. 미친 척이라도 해야 살아남습니다. 참는 게 믿어? 아니에요. 싸우는 게 생존이에요. 순하게 있으면 잡아먹혀요. 미쳐야 살아요. 가족보다 소중한 건 내 목숨이고, 효도보다 중요한 건 내 자존심이고, 체면보다 급한 건 내 생존이니까요. 며느리는 아직도 SNS에 피해자 코스프레 중이래요. 계정을 여러 번 바꿨대요. 사람들이 계속 추적해서 사실을 폭로하니까요. 시어머니한테 당했어요.
건물 빼앗겼어요. 법적 대응 중입니다. 하지만 댓글은 냉랭해요. 요양원 협박한 거 사실이죠? 유원장 위조 시도 증거 있던데? 노인 학대자. 며느리 회사도 망했대요. 담보대출 3억 갚지 못해서 신용불량자가 됐대요. 아들도 회사에서 잘렸대요. 며느리 사건이 언론에 나가면서 회사 이미지에 타격을 줬다나요. 하지만 저는 알아요. 진실은 언젠가 드러난다는 걸. 세상은 노인 편이라는 걸. 특히 학대당한 노인 편이라는 걸. 손주 민준이가 20살 되면 제가 남긴 모든 증거를 보여줄 거예요. 요양원 협박 녹음, 위조된 유언장 초안, 담보대출 계약서, 며느리 일기장, 제가 겪은 모든 일들. 그때 민준이가 뭐라고 할까요? 할머니, 미안해요. 할머니가 맞았어요. 할머니는 미친 게 아니었어요. 그 말을 들을 때까지 저는 살아있을 거예요. 건강하게. 미친 척 하면서라도. 이말자 씨, 게이트볼 가요. 밖에서 친구들이 부르네요. 네, 지금 갈게요. 운동화 끈을 묶으며 거울을 봐요. 주름진 얼굴이지만 눈빛은 살아있어요. 70대지만 아직 건강해요. 앞으로 20년은 더 살 거예요. 며느리가 미쳐가는 거 보면서 나갈게요. 이제 미친 게 아니라 살아있는 거예요. 70대에 찾은 제 삶이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아니, 용기가 아니라 생존 매뉴얼이 되길. 이 세상에는 미쳐야만 살아남는 순간들이 있어요. 가족한테 당할 때, 노인이라고 무시당할 때, 재산 빼앗길 위기에 처했을 때, 그때 주저하지 마세요. 당당하게 미치세요. 소리 지르세요. 싸우세요. 그게 당신을 지키는 길이니까요. 며느리는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 노인이 왜 이렇게 악착같이 살아요? 그냥 조용히 계시면 안 돼요? 제가 대답했죠. 악착같이 살아야 너 같은 사람한테 안 당하거든. 노인도 사람이야. 살고 싶어? 내 손에 죽고 싶지 않아. 이야기가 무서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또 다른 이말자를 살립니다. 노인 학대당하는 분들, 가족한테 재산 빼앗기는 분들, 요양원 협박 당하는 분들, 이 영상이 증거가 되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오늘도 당신이 미쳐야 사는 날이길.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이 주인공이길 바랍니다. 미친 주인공으로 파도 소리 들리시나요? 저는 지금 바다 앞에 서 있어요. 바람이 차지만 마음은 따뜻해요. 혼자지만 외롭지 않아요. 가족은 없지만 친구는 있어요. 건물은 팔았지만 자유는 얻었어요. 며느리가 제일 궁금해할 거예요. 시어머니는 지금 후회하실까? 아니요. 단 1초도 후회 안 해요. 오히려 더 일찍 미칠 걸 후회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세상은 착한 사람 편이 아니에요. 미친 사람 편이에요. 미쳐야 관심받고, 미쳐야 보호받고, 미쳐야 살아남아요. 나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당한 만큼만 돌려줬습니다. 이제는 살아남는 법을 압니다. 저는 오늘도 미친 할머니로 살겠습니다. 그게 제가 사는 방법이니까요. 안녕히 계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그때까지 여러분도 적당히 미치시길.